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이 영화가 막 개봉한 직후라서 아마 지금쯤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영화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실 텐데 국보 이 영화의 감독 이상해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예전 8년 전에 이제 분노 때 뵙고 네. 8년 만에 뵙는데 그때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시도 똑같죠. 네, 덕담으로 시작하는군요. 네.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지금쯤 이 영화에 대해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실 테니까 오늘은 이제 이 영화에 둘러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 영화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좀 감독님께 깊숙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에 굉장히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2달 만에 오셨고. 네, 부산 영화제 이전에는 그 파친코 촬영 때문에 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파친코도 촬영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 진짜 많이 오셔서 가까운 거리지만 마일리지 꽤 쌓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한국에 오셔서 그동안 감독 영화들이 대부분 또 한국에서 개봉을 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이번에는 특히 내한하시면서 약간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깨도 힘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니까, 그 가부키란 그 일본의 전통 문화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 일본에서도 이 가부키 주제로 만든 영화가 그 80년 전에 가야 있어요. 미소구치 감독. 미소구치 겐지 감독 이후에는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렵고, 그 제작비도 많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르죠. 프레셔도 많았죠.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8년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내한하셨을 때 이제 분노 가지고 했는데 그 영화도 꽤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분노에 비하면 흥행 성적이 10배쯤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의 그 일본에서의 흥행이 이제 놀라울 정도이고요. 실사 영화로는 이제 역대 2위이기도 하고 추측컨대 감독님 이전까지 만드셨던 모든 영화 수입을 다 합쳐도 이 영화보다 적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칭찬해드린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그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그냥 놀라움이 많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그 관객들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영상이나 그 인간도 그렇고, 아름다움을 좀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바로 그 대사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 일본의 극영화들이 요즘 한국의 젊은 관객들한테 인기가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소수의 일본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적극적인 관객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보는 것 같은 입장이었었고요. 한국에서는 올해 특히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보라는 이 영화가 사실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 규모가 크기도 하고, 일본에서의 흥행 성적이 워낙 좋기도 하고, 또 영화의 스타일도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다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기대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韓国に来る映画はほとんど日本の映画を大好きな韓国の観客が見る作品が多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とにかく昨日からこっちに来てよく言われるのが1000万を超えた映画ってよく言うんですけど、多くの観客に見られた映画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韓国でもそれだけ評判になるっていうことが、なんていうのかな、僕も驚きだし、それだけ期待されてるっていうのをここに来てさらに実感しましたね.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이 이제 요시다 슈이치 작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고요. 이 작가의 이제 작품들을 또 많이 그동안 영화화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작품인 것 같은데 두 분의 그 콤비라고 그럴까요? 이 어떤 그 협업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을 만들었던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이 나는 한 가지는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스티븐 킹이 원작인 영화를 내가 영화화는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세 번째 영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스티븐 킹의. 국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시다 슈이치 감독 영화를 이제 그 작가의 영화를 이전에도 영화화하셨지만 이전에 만드셨던 악인이라든지 분노와 완전히 이번 영화가 결이 다르고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대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건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됐는지를 여쭤봅니다. 本当の意味でのきっかけは悪人の後に、僕が歌舞伎の映画、特に女方の人生を描きたいっていう話を考えて、それを、アイディアを吉田さんにお話ししたのが始まりで、で、僕は僕で、吉田さんの最初は力を借りずに映画として立ち上げようとしてたんですけど、なかなか、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障害が多くて難し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のうちに吉田さんが、多分僕の言葉を覚えていてくれていて、僕がやろうとしていたことを目にして、今度は吉田さんが自ら歌舞伎界に入って取材を重ねて、国宝っていう、小説を書いてくれ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よね。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님이 더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そうも言えるんですけど、僕が最初に思い描いていたものより全然面白いものをやっぱり吉田さん書いてくれましたね。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요시다 슈이치의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영화를 잘 하실 분일 텐데 근데 감독님이 6년이 걸리셨습니다. 네. 그런 어떤 굉장히 긴 산고의 기간이 있었는데 でもその6年は、この国宝だけにかかったというより、やっぱり、最初に申し上げた、やっぱり歌舞伎の映画が80年間日本映画で出ていないっていうのは、それだけ、歌舞伎を映像にする、映画にする、難しさ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難しさに対して、どれだけ社会の関心、観客の関心を引くかってことに対しての、疑念も多くあって、そういう意味で、なかなか、5、6年前に始めたけど、すんなりとはいかなかった歴史というかね、時間がかかりましたね。제작비 문제가 큽니다. 언제나 그렇군요. 네, 네.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한국에도 이제 훌륭한 배우들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일본에도 참 훌륭한 배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연 배우 고르실 때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이제 만기쿠가 처음 보았을 때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 때문에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외모적인 어떤 부분이 영화에서 너무 중요한 설정이고요. 거기다가 이 가부키 배우로서 국보회까지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대에 올랐을 때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또 기술적으로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모두 엄청 힘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비스콘티의 베니스에서 죽다 보시면 거기에 절대 미로 등장하는 미소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고하토에서 등장하는 역시 절대미에 해당하는 미소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가 주는 어떤 외모에서의 어떤 완벽함, 거기다가 가부키라는 어떤 것들을 완벽하게 몸속에 이렇게 체득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격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밖에 없는 느낌이죠. 네. 네. もちろん外見的な美しさは絶対的な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まず、やっぱり彼、本当にこれ、最初に5、6年前に映画化考えたときに、一番最初に決めたことは彼をキャスティングするってこと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彼には絶対的な何か空虚感があるんですよね。心の中なのか何かに非常に広い空洞を抱えていて、何か覗いてもそこが見えないっていうか、そういった空洞の広さが、やっぱりこの菊尾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には絶対的な必要な要素だったんで、それがやっぱり彼を最初に必要とした大きな理由ですね。 요시다리오 배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특히 굉장하다고 느꼈던 장면이 그 손에잡기 동반자살이라는 극중극을 하기 전에 오르기 전에 이제 본인은 너무 긴장되니까 달달 떨면서 너의 피라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자기한테 없었던 혈통을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에서 연기라든지 그 직후에 올라가서 그 동반자살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설득하면서 죽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더군다나 감독님이 배우분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한국에는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떠셨는지. 네. 本当に今ご指摘していただいたところは僕も現場で同じように感じて、確か
楽屋で震えてるところっていうのは彼が撮影に入って、もうほんと1週間経たないかぐらい、5日目か6日目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日まで、その前日までの撮影で、全く納得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キクオ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に対して、彼の演技に対して納得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か、何か足りない。で、で、僕は何か足りないっていうことを彼も気づいて、どうすれば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ずっと悩んでる期間が、数日続いて、そこで、彼が、僕はだから、その楽屋のシーンは、もう夜中までかか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非常に大事なシーンだし。だけど、その日から彼がアプローチをガラッと変えてきて、後で彼に聞いたら、その日から全く脚本も読まずに、自分でこういう演技をしようっていうプランを全部捨てて、とにかくキクオがどういう状況か、キクオが何をそんなに震えて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自分にこう入れるために、とにかくずっとその場所に座って朝からずっと震えてることにしたって。なんかすごく原始的なアプローチなんですけど、それが映像につながったと思います네. 그날 그 장면 찍고 나서 완전히 탈진했겠네요. 그날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네. 완전히 그날 지쳐서 쓰러졌을 정도로 힘을 다 쏟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그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부키에 관한 영화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소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도 젊은 층의 가부키가 아주 익숙한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되고요. 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가부키를 극 속에서 끌어들여와서 단순히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아름다움이나 혹은 그 정치한 예술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그 연기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중심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잘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もう本当に一言で言うと、グロテスクな美しさ。 네.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 네. 美しいっていうのは何も綺麗な、なんかこう、表面的なことではなくて、内面的な、人間の何かこう、欲望とか、何かこう、人間だけが背負う、負の感情も含めて、それをこう、美に転換していく、その美しさを撮りたいと思ってましたね。 더군다나 이 영화는 이제 보고 나면 처음에 사실은 영화가 이렇게 펼쳐지려는 사전 정보 없이 저는 보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제 50년 세월이 흘러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1964년 나가사키에서부터 시작해서 2014년 도쿄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50년이라는 건 반세기이기도 하고 또 우연이겠습니다만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실 때 나이가 50세이셨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전 인생이 다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영화적인 이야기로는 겹치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시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거기서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버디 무비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랑해서 끝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혼자 가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어떤 시간의 유장한 감각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내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어떤 장대한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마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まずは吉田さんが書かれた原作小説そのものはもっと細かいディティールが他の歌舞伎に関わる機構だけではなくていろんなキャラクターの人生が50年分詰まってるんですけど、とにかく映画にする上では菊尾の人生に集約させるってことを一番のポイントに映画化した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特に年代を飛び越えるときに本当になんだろうな、僕の人生も確かにそうなんですけど、人間の人生ってこう人と出会ったり別れたりいろんなその理由はいろいろあるんですけど、例えば人生をカレンダーみたいにめくっていくと、もうめくると次違う場所にいたり違う誰かと出会ってたり変化していくんですよね。で、何があったか、どういう理由があったかっていうのは、多分、人生を生きてきた人には、なんか想像がつく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て、そうやって説明したり、なんか理由を教えるよりかは、人生をそのように飛び越えていくことで、彼の何か
すべての一人の人間の人生にこう集中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けどね。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사실은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려면 흔히 많이 쓰는 감독들의 방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신문을 펼쳐들어서 그 뉴스가 나온다거나 TV를 켰는데 갑자기 1964년 도쿄올림픽이 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감독님은 그 50년간의 일본의 현대사가 정말 파란만장했을 텐데 사실상 그런 것을 거의 다 배제한 채 이 영화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화 자체가 신화적이면서 원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닿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50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본 사회의 어떤 변화상 같은 것을 사실상 거의 묘사하지 않으시고 인물에만 집중하셔서 만들었던 그런 감독님의 의도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まあ実はちょっとだけ努力したことがあって、例えば64年ならオリンピックとかも見せようかっていう話もあったんですけど、今度オリンピック見せるとなると、オリンピックのこのニュースの映像がいくらいくらす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さまつなことがこう、積み重なっていくんですよね。で、最初やると、途中も後半もやらなきゃいけなくなってくる。そうする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基本的にこの映画は、映画なんですけど、歌舞伎の舞台というか、歌舞伎の舞台であったり、例えばオペラであったり、なんか一本のそういう舞台作品を見てるような感覚にしたかったんで、そういった年代のトピック、社会的なトピックがかえってこう、ブレーキになるっていうふうに考えたんですけどね。 영화는 물론 이제 주인공은 기코라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편에 이제 슌스케라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경쟁 관계, 우정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는 둘 다 일단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이란 건 두 사람한테 똑같은 것 같고요. 한 명은 혈통을 갖고 있고 한 명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 초반에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스타가 되는 그런 극중극이 나오네. 그게 도조지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조지의 두 사람이라는 극중극은 적어도 영화에서 보여주신 것에 따르면 질투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상 초반에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고 질투 관계인 것인데 두 사람이 함께 연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둘은 연인으로 출연합니다. 그게 이제 손에잡기 그 동반 자살인데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극 중에서의 주인공인 키코가 마지막 공연했을 때 손에잡기 동반 자살에서만 남자 역할을 합니다. 거기만 온 나가타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사실 감독님께서 그런 쪽으로 묘사를 하시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가 처음엔 경쟁 관계였다가 또 아주 짙은 우정 관계였다가 혹은 이제 싸우는 관계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사실상 로맨스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이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부今言ってくれてる.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그러면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끈끈한 관계를 더 묘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なんていうのかな。その、こう、本当にでも、イ・ドンジンさんが言ってくれたことを表現したくて、演目を選んで、そのシーン、演目のこのシーンを、より、彼らが演じることで、例えば舞台で演じているのが、役柄はお初と徳兵衛なんですけど、それがお初と徳兵衛なのか、菊尾と俊介なのか、こう、見てる側も本人たちも何かこうないまぜになっているような、まあそういった、見え方というか、なんだろうな。とにかく、二人の間に、こう、芸っていう、歌舞伎の芸っていうものを、こう、置くことによって、とても、こう、嫉妬とか憎しみを超えて、すごくこう、なんだろう、こう、よりハイレベルっていうか高尚な、つながり。多分、歌舞伎があったから彼らはそこまでつながれたっていうような、なんかもう、表現ができない愛情なのか何か友情なのかってそういう言葉では定義できないつながりを、見せたかったんですけどね。
そう、歌舞伎のちょっと特徴というか面白い、歌舞伎の見方の面白いところは、やっぱり血統でずっと繋がってるんで、見る観客もどんどんね、見続けて、ね、いくと、小さかった子がだんだん成長して一人前になっていく姿を見たりとか、あるいは突然ね、偉大なお父さんが亡くなって、若いのに、その家を支えなきゃいけないって言って頑張って演じてる姿とか、何か歴史とかバックボーンを、やっぱり舞台だけじゃなくてその奥を見ながら、やっぱり楽しむっていう見方も、やっぱ歌舞伎だからできるならではかもしれないですね。お父さんは偉大だったのになダメだなこの子はとかっていうのもね. 야, 이 문화예술 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팬심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부키는 걸 가장 흥미로운 방식으로 실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의외의 순간들에서 정말 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에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쪽에는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이제 재능 가진 사람은 혈통이 부럽고 혈통 가진 사람은 재능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에서 둘이 공연하는 이제 후반부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리가 당뇨 때문에 자르게 됐는데 당뇨는 혈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당뇨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슌스케가 사실은 국보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재능 문제도 있겠지만 혈통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혈통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장점일 뿐만 아니라 단점이고 저주이기도 했다는 건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능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가부키 배우로서 50년간 저렇게 살아남아서 가족 다 보내고 혼자 남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인공인 키코한테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어떻게 느끼시나요? いや、もう、その通りです。ああ、ね、やっぱり、伝統、血統を、継承するっていうのは、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もう簡単に言うと、負債も含めて、マイナスも含めて引き継ぐっていうことなんで、当然重圧もあれば、何か責任を背負うっていう側面もあって、だから俊介っていうのは結局病気も本当に引き継いでしまったっていう、その血統の恐ろしさを体現してるんですけど、菊尾のその才能がために、だからよくインタビューでも聞かれるのが、菊尾は幸せだったんですかどうなんですかって聞かれ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巨大な才能を持った人間って本当に幸せな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平凡な我々には計り知れない領域があって、簡単に幸せだったのか不幸せ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に対する答えは、出せないっていうのが、なんか僕の中での結論だったんですけどね。감독님은 안 행복하시지 않나요? 행복합니다. 네, 지금 이 논법에 따르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네.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영화의 첫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네. 영화의 첫 번째 쇼트와 두 번째 쇼트를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얼굴을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을 스스로 하는데, 눈 이상은 안 보여주시죠. 코 밑으로만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바로 두 번째 쇼트에서 이제 등에 다른 사람이 아마 흰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15살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문신 시술자들이 이 야쿠자 세력이 무서워서 감히 거기다 문신을 못 하잖아요. 네. 본인은 하고 싶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등이 사실은 깨끗하죠. 그러니까 문신이 없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도 있고 그래서 등에 거대한 수리부엉이를 새기면서 거기 위에 이제 국보라는 제목이 뜨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 더군다나 잠시 후에 뜨게 되는 또 이제 제목 부분에서 이 문신이 없는 등과 문신이 있는 등을 굉장히 클로즈업하면서 영화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문신에 새긴 것이 어떤 보온 같은 의미도 있다고 극중에서 나오는데 이 두 장면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셨던 감독님의 어떤 마음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血統と才能が一つのテーマではあるんですけど、血統に関して言うと、菊尾自身も歌舞伎ではないんですけど、ヤクザというかそういった
暴力的な、血筋を、こう、引き継いだ人間なんですよね。だから、こう、彼が、彼も彼で、その人間っていうのは、誰しもが何かの出自、何かの印を持って生まれて、それを背負う瞬間があって、で、気候にとっては、本質的にはヤクザの家に生まれて、その血筋を背負うっていうことが彼の人生の始まり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表現したかったんですね。이 영화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술과 삶의 관계? 여기에 관해서 사실은 탐구하는 영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들어가 있고 어떤 장면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영화에 특정한 장면이 들어간 것도 감독이 너무 중요한 선택이겠지만 어떤 장면을 뺀 것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자세를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그게 1996년도에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는 다리가 의족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슌스케의 장면이 사실은 슌스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슌스케는 2년을 더 살았고요. 1998년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또 역시 일반적인 영화라면, 일반적인 영화라는 게 영화마다 다 다르지만은요. 근데 1998년도에 슌스케가 죽는 장면을 사실상 슌스케의 퇴장하는 장면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슌스케의 죽음 장면을 전혀 그리지 않고 슌스케가 무대에 올라갔던 마지막 장면을 사실상 그의 예술적인 죽음으로 그의 실제 죽음을 대체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의 마지막 2014년이 되면 사실 그때까지 일생을 두고 3명의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3명의 여자 중에 그 어떤 여자도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딸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엄마 얘기 잠깐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그 3명의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를 관객은 궁금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한지로처럼 중요한 인물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 같은 말은 나오지만 한지로의 죽음은 또 묘사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묘사하고 묘사하지 않는지에 대한 영화를 보면 사실상 이 영화는 예술의 무게를 두지 삶의 무게를 두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삶과 예술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지상주의적인 태도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삶을 희생시켜서 완성하는 예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もう本当にさっきからその通りで僕が付け足すことは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제가 뭘 보고 왔나 봐요. もうなんか僕が喋らなくてその通りですって言ってる方がなんか成立しそうな気がする。でも確かに本当に芸術的な死が彼らにとって死を意味するっていう描き方であるべきだと思ってましたね。でも、その俊介は、こう、なんだろうな、俊介の死に関して言うと、多分、紀行が最後に、何か自分だけの風景を、探し求めてるって、紀行が言ってますけど、それは多分、万菊さんも、半次郎も、俊介も同じで、何か自分にしか見えない、こう、風景を見たい人たちの集まりであったときに、俊介は死の瞬間に何かそれを見出せた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こそ、そこが彼の、こう、死であり、そのことによって何かこう、彼がこう、たどり着いた。それは死ぬってことでもあるけど、何かにたどり着いたっていう、場面に感じ取ってもらえたか。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인물의 예술적인 완성이자 죽음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小説のネタバレになるんですけど、小説は最後の演目をやりきった後、紀行が劇場の外に出て、劇場の外の通りが、すごい車通りの多い通りなんですけど、雪の降る中、その道路にススーッと出て行って、トラックに引かれる瞬間で終わる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まあ映画でそのまま表現することは考えなかったんですけど、何か、やっぱり物理的な死じゃないけど、何かこう死を連想させる、結末、映像的な結末は、考えたかったんですよね。 소설을 안 본 사람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화가 더 좋은데요.
네. 다음에 요시다 슈이치님 오시면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해요.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듣기로는 그 마지막 장면이 더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 관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기 전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상대 기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마지막 대답으로 오랫동안 생각해온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풍경인데 하려고 하니까 짧게 플래시백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벚꽃이 날리는 것 같은 장면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고 말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딸과 마지막 그 사진 촬영을 마치고 그 영화에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그 백로 아가씨, 네, 그 연기하러 무대에 오르는 장면이죠. 근데 연기하러 가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인터뷰 장면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교차 편집으로 나오기도 하는 장면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벚꽃이 흩날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혹은 아름다워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도 벚꽃을 쳐다봤고요.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랐는데 맨 마지막 장면은 무대 위에서 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올려다보고 사람들이 앞에 다 있는데 연기의 일부분으로서 아름답구나라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건 어떻게 보면 예술이 삶을 모방한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대 위에 있는 벚꽃은 가짜 벚꽃이잖아요. 밖에 자기는 진짜 벚꽃이 날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밖을 보면서 혹은 거리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올려다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진짜 벚꽃에 대해서 감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올라가서 실제로 날리는 벚꽃이 아니라 무대에서 장치로 만든 가짜 벚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감탄하는 건 세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거를 모방한 예술의 아름다움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 장면은 더군다나 이 비슷한 장면이 선행했지 않습니까? 선행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반부쯤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한지로가 아들을 간택하지 않고 제자를 간택해서 아들이 이제 뛰쳐나가고 도망치다시피 그리고 혼자 남아서 사실은 그 연기를 너무 잘 해내죠. 손해잡기의 동반 자살.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의 그 씬의 마지막이 이 무대에 내리는 벚꽃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상 이미지로 같다고 본다면 그때 보았던 그의 어떤 장면이 마지막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너무 말이 되고 너무 강렬하게 우리한테 화두를 던져줘서 흥미로운 건데요. 벚꽃, 진짜 벚꽃과 가짜 벚꽃의 관계에 대해서 이 영화는 가짜 벚꽃에 감탄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좀 특히 더군다나 마지막 장면이니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これもなぁ、말씀대로인데. でも、スタート、始まりは、多分、父の死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父の死に見た時の、雪の風景、景色が、彼の中に何か、こう、生涯残す、印象を与えたと思っていて、で、それは何かというと、父親が、こう、血を流して死んだ、その瞬間が、こう、当然悲しいんだけれど、なんでこんなにこの、あそこから見える父が死んだ姿は、なんでこんなに美しい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多分彼は同時に感じ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が、何かこう、彼の中で、こう、現実と死が何かこう、現実を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引き離していくっていう感覚を、その瞬間持った気がしていて、生涯それが彼はそれを追い続けたのかなと僕は理解してるんですけどね. 뭔가 좀 굉장히 탁, 이렇게 실마리가 너무 탁 잘 풀려주는 그런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상상하게 되는데요. 혹시 감독님 그 임권택 감독이라는 한국 감독이 만든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 네. 저는 이제 한중일 세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 나라의 비슷한 위치에 굉장히 훌륭한 세 편 영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서편제라는 영화가 한 30년 전에 그 당시로서는 한국의 모든 흥행 기록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1위였던, 지금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술과 삶에서의 관계에서 예술 지상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예술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고, 거기다가 또 그 영화가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 예술이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판소리라는.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이제 가부키를 다루고 있고, 일본에서 엄청난 흥행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또 패왕별이라는 작품이 네. 있었습니다. 첸카이거 감독의 네. 그 작품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이 세 나라에서 나온 이 세 편의 작품들을 한 축에 꿰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이 두 영화를 떠올리시진 않았습니까? 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생각하셨습니까? 이전에도? 네. 네. なんだろうな。ソピョンジェは、映画のスタイルは全く違いますけど、精神的なもの、本当に今言われたように、本人の意思を超えてる気がしたんですよ。本人の意思を超えて、その人が芸術から選ばれてるっていう何か、気候は悪魔と契約したとは何とか言いますけど、でも、芸術そのものが彼を、自分の側に、引っ張っていったような印象があって、なんかその感覚は、菊尾と共通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よね。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코는 예술의 숙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년 동안 사실은 이 기코의 인생을 본 것 같지만 그냥 예술이 기코의 몸속에 들어가서 50년간 또 한 번 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편제에 관해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어차피 인터뷰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요.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서편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3, 4년 사이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영화인들의 교류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일본 영화에 한국 배우가 출연한다거나 주연으로 반대로 한국 영화에 일본 배우들이 출연한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일본 감독이 한국에서 연출하기도 하고 반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 한국에서 서로 오가면서 서로 배우들, 감독들이 서로를 호명해주고 일본에 한국 영화가 진출하면 일본 감독이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기에 이상희 감독님께서는 이 최근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일본 영화계의 한국 영화계가 최근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뭐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例えば僕もホン・ギョンピョさんを、流浪の月で日本映画に参加していただいて、そういう意味で、交流を超えて一緒に作るっていう段階に入ってきてるのは本当に肌で感じていますね。それで、それ何がいいかって、月並みですけど、やっぱり理由はわからないですけど、例えば本さんが、本さんとその撮影部の面々は韓国からみんなごっそり来てくれてるんですけど、僕もね、理由ははっきりわからないけど、明らかに圧倒的に映像が変わるんですよね。で、やっぱり日本のスタッフ、監督も何か今までにない日本のスタイルをどこかに注入したいっていう時に、今までは、例えば韓国の映画を見て、こういうことやってみようだったのが、多分ここ最近はもうそのままその人たちと一緒にやってみようっていう。だからその血を混ぜるというかね、見て学ぶんじゃなくてもう混ぜてやるっていうことが、なんか一つ次の段階に入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영화가 워낙 거대한 성공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개봉 아직 안 하거나 막 한 직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내년 또, 미국의 오스카상에 또 일본 대표로 출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사실은 이 영화랑 감독님이 아직도 너무 밀착되어 보여서 이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한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감독님이 이 국보라는 영화를 떠올리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세월이 한 20년쯤 지났다고 생각하시고. 네. 영화의 2014년 같은 그런 설정이에요, 지금. 말하는 변호답니다. 言葉ではちょっと説明できない。기코の真似してみたんですけどね、今ね。 그런 거 같았어요. 연기를 못 하시는구나.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一般的な答え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僕が見て好きな映画とか自分が作りたい映画って、本当に20年、30年、50年、下手したら100年経って
ても、その時代を超えて、世代を超えて、何かこう、見られる、見て何かこう、感情を震わしたり動かすっていう作品、を目指したいと思ってやっているので、多分この作品が僕は20年後生きてるかわからないけど、まだ見る人が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いてほしいですね。ごめんなさい、答えになってないかもしれない。僕が言いたいことより、なんか言ってほしいことを言ってくれて、本当にその通りだな。そんな風に、一番最も見てほしいな。そこまで見てくれるんだっていう喜びを与えてくれて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